뜨거운 이야기다. 어제 강원도 합동 토론이 있었죠. 사실 토론회 너무 많이 해. 이거 불필요한 건데 당내 갈등 조장이랄까. 경쟁하는 후보들끼리 토론회를 계속 만들면 만들수록 서로 싸우고 비방하고 감정이 상하는 거는 불보듯 뻔한 일 아닙니까? 이걸 기획한 게 누구냐? 개준석이. 국힘당 어제 강원 경선이 있었죠. 어제 또한 뜨거웠다. 홍준표 당원에 찍으라 마라 강요하면 용서하지 않겠다. 윤석열 측 지지 의원에게 협박을 했다. 정권 교체를 하려면 누굴 찍어야 하는지 당원 자율투표로 후보를 선택해달라. 이번 경선에서 후보를 뽑고 본선에 남은 4개월 동안 엄청난 사건들이 쏟아질 것. 하고 저기 당원들한테 윤석열 투표하라고 강요를 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무엇이냐? 윤석열 후보에 대한 지지를 선언하고 캠프에 합류한 이들을 저격했다. 윤석열 캠프 지역 선대위원장이 투표 방법을 알려주겠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는데 요거 나오면 몇 번 누르세요, 요거 나오면 몇 번 누르세요 그런데 그래서 윤석열 찍으려는 의도를 익혀서 홍 후보 캠프가 반발 성명을 내기로 했다. 아니 근데 요거는 좀 그래. 왜 홍준표 캠프에서는 윤석열 비방하는 문자도 보내잖아. 그리고 정치적 영향이 안 되고 갖가지 의혹이 있는 후보를 잘못 뽑으면 정권 교체는 바로 물 건너간다. 갖가지 의혹. 저는 요 생각도 합니다. 요거는 팔을 살짝 안으로 굽을게요. 이번 정권에 대항하면은 없는 건도 만들어내는 것이 이번 정권 아니야? 다른 야권 후보들 뭐 했어? 한 개라도 의혹을 만들어 보란 말이야. 문장 정권에. 권력에 대항해서 한 가지 의혹이라도 만들어 보란 말이야. 고초를 겪어 보란 말이지. 저는 요거를 뒤집어서 요렇게 얘기할 수도 있다고 얘기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서로 돌직구 윤석열 홍준표는 왜 배신자가 많냐? 홍준표는 답답하니까 인신공격하냐? 윤석열 홍준표 떠난 사람 많다는데 아까 얘기랑 이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홍준표 윤석열 진영 구태 기득권의 전형이다. 이게 조금 말이 맞지 않지? 구태 기득권의 전형, 그러니까 새 분리기를 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새 분리기를 놓고 구태 기득권의 전형이다 라고 얘기하니까 윤석열이 홍준표 떠난 사람들이 많던데 우리한테 와있다. 야구르지. 그러니까 홍준표가 뭐라 그래? 지지 의원들에게 협박을 했다. 그리고 구태 기득권의 전형이다. 새 분리기 전형적인 어떤 비전과 이런 거 없이 새만 불리고 있다. 저 새끼는 지금 요렇게 얘기한 거죠. 어느 정도는 서로 맞는데 양쪽 다 이해갑니다. 요만큼 맞고 요만큼 틀린 이야기 있다. 다만 홍준표 배신자 많은데 탄소세 입장은 질문 야비해. 홍준표가 조금 많이 뽑혔다. 강원TV 토론에서 야권 대권 주자들 격돌 리더십 국방 교육정책 등 홍준표 검증 문정부 대북 정책선 비판에 한 목소리를 냈다. 요건 좋아요. 맨 마지막은 좋아요. 그리고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할 수 있지. 원희룡이 잘 하고 있다. 지금 원희룡이 어떻게 보면 유승민이 쩌리가 되려 보니까 유승민은 그다지 이제 주목을 받지 못하고 원희룡 홍준표 공격하고 홍준표가 윤석열 공격하고 지금 약간 요런 모양의 형국이다. 여기서 제가 아마도 이제 윤석열 좀 지지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홍준표 좀 궁정에 몰렸다, 쪼트 들렸다 내가 판단하기에 요런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원희룡한테 조금 털렸죠. 원희룡한테 조금 털렸다 제가 봤을 때. 대답은 안 하고 질문이 야비하다. 그리고 그거는 내가 바꿀 거기 때문에 관심이 없었다. 뭐 이런 말로 그냥 얼렁뚱땅 넘어가는 모습이었다. 그런데 또 이런 거 나오지. 홍준표 측 윤석열 속옷 입고 침대에 누운 사진도 실무자가 찍었나. 진짜 이거는 비판하기 싫은데 할 수밖에 없다. 왜냐면은 아니 찍은 사진을 실무자가 찍었고 와이프가 찍었고 그게 무슨 상관이냐 이거야. 그리고 개사과 이야기랑 이어지는 이야기잖아 결국에는. 그리고 전두환 망언과 또다시 이어지는 이야기고 이게 어떤 대한민국 발전에 무슨 도움이 되냔 말이야. 그래서 사진을 와이프가 찍었어, 또 실무자가 찍었어. 이게 무슨 상관이야. 와이프도 찍었고 실무자도 찍었겠지. 그런데 왜 이런 같지도 않은 수준 낮은 네거티브 갖고 계속
물고 늘어지냔 말이지. 요거는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제가 비판하겠습니다. 하고 요것도 조금 안타깝더라. 홍준표 원희룡에 면박당한 윤석열. 그걸 왜 나한테 묻나? 제목만 보면 마치 윤석열이 뭔가 몰라서 어버버한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물론 윤석열이 몰라서 어버버하는 장면도 있었지. 그런데 면박을 당했다 하니까 윤석열이 뭔가 개 쪽을 까서 이제 망신을 당한 것처럼 자꾸 더 씌우는 거야. 어디다? 오마이뉴스 한경호의 한 축이죠. 걸레신문. 이 내용이 뭐냐? 손준성 구속영장 기각 빌미로 여권을 비박했지만 나머지 원희룡, 홍준표가 그거 왜 저희한테 물어요? 홍준표는 참 딱하다. 이런 식으로 좀 무시당했다. 그걸 왜 나한테 물어본지 모르겠다, 원희룡이. 그러니까 홍준표는 참 딱하다. 여기는 대선 토론장이다. 아니, 자기는 대선 토론장에서 오만 얘기 다 하더만 왜 여기선 이래? 완전한 내 편도 완전한 적도 없다. 근데 저는 조금 아쉽다라고 느끼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이거는 누가 봐도 여권발 프레임 있고 공작질이잖아. 요런 거에 대해서는 좀 야권 후보들이 공동 대응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저는. 근데 그냥 그거 왜 나한테 말해? 여기는 유세장이야. 여긴 선거장이야. 왜 여기서 네 억울한 거 얘기하고 있어? 일단 얘기하면서 덮여줬지. 하지만 제 썸네일 보면 윤석열이 대통령 된다. 윤석열이 경선 승리할 것이다. 지금 아우라가 모이고 있다라고 살짝 갈겨놨었는데, 윤석열이 뭔가 느낌 좋다. 승리의 각이 갖춰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제 다뤘던 이야기의 연장일 수도 있어요. 놀라웠게도 하태경이 윤석열에게 줄을 섰죠. 에? 하태경이 윤석열에게 줄을 섰다. 요걸 가지고 윤석열 캠프에 뿌락지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서 분탕질을 치는 것이 아닌가라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저는 아닌 것 같다. 아닌 것 같다. 왜냐면은 바미당 계열, 그러니까 광주 4선을 지낸 박주선 의원이었을 거예요. 바미당. 요거를 얘기를 하면서 봐봐, 유승민하고 사이가 안 좋은 기존의 바미당 애들이 합류하고 있다. 하태경이 간당간당하게 유승민한테 이용당하고 유승민한테 큰 이쁨을 받지 못했던 건 아닌가. 그래서 기회주의자, 회색분자 하태경이 이거 각을 보니까 윤석열이 될 것 같아. 하태경은 지금까지 잘 갈아타면서 살아남았던 눈치 빠른 새끼다. 얘가 윤석열한테 줄을 댔다. 저는 왁구가 괜찮다고 하태경이 판단하지 않았나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 오마이뉴스나 사람들이 유력한 후보에게 줄을 선 것이 아니냐라고 얘기하는데, 홍준표 줄 세우기 비판 뭐 이런 얘기하는데, 준표 그런 거 하지마.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대선을 앞두고 유력한 후보,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들한테 줄 서는 건 당연한 현상입니다. 이게 반드시 정치판이 아니라 사회 역시 마찬가지다. 곧 진급할 것 같고 회사에서 어떤 주목받는 부장 혹은 어떤 간부가 있으면 그걸로 줄 서게 마련이잖아, 사람들이. 당연한 거다. 일반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그런데 하물며 정치판에서야. 지금까지 대한민국 역사상 대권을 앞두고 각 당에서 후보들, 유력한 후보들한테 줄 안 서는 당을 본 적이 있습니까? 그랬던 인물을 본 적이 있습니까? 없다. 줄 서는 건 당연한 현상이다. 그걸 가지고 무슨 도덕을 갖다 대고 무슨 사람들의 PC를 갖다 대고 있어. 홍준표의 줄 세우기 비판은 아니다. 여기 온도님 오셨네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홍은 어쩌려고 그러나 몰라요. 설사 자기가 되었다 쳐도 절의 원망을 사선 가당키나 하나요. 저도 조금 속상합니다. 전 홍준표 그렇게 싫어하지 않아요. 그리고 결국에는 뭐 맨날 하는 얘기지만 홍준표 지지자들도 끌어안아야 되고, 근데 홍준표가 저럴수록 자기의 지지자들까지 바른 길로 인도하지 못하는 것이다. 싸움 붙이고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간첩 빨갱이 새끼님 안녕하세요. 이준석이가 경선 끝나고 김종인 할배를 선대위원장으로 다시 데리고 오겠다는데 걱정입니다. 저는 요게 어떻게 보면 양단수가 아닌가, 이준석이 자기께 속은 것이 아닌가 라는 또 희망회로죠. 이제 저만의 희망회로입니다. 김종인이 이준석한테 이용당하고 이준석 편인 척하고 이준석의 스승인 척하면서 이렇게 있지만, 김종인이 그렇게 막 누구 자기 사람 챙기는 사람은 또 아니거든. 이준석이 자리에 앉을 때까지만 이준석이 쇽 이용해 먹고 앉자마자 이준석이
모가지 날려버릴 수도 있다 라고 저는 생각해요. 기대합니다. 그냥 저의 기대사항이에요. 이거는 뭐 그럴 가능성이 있을지 없을지는 아직 나온 어떤 의견들이라든지 액션들이 없다 보니 거기까지는 정확하게 유출을 못하겠지만 요런 바람이 있다. 그리고 지금까지 김종인 대표가 윤석열이 국힘당 들어오기 전부터 손짓을 계속 하면서 탐냈던 내가 킹메이커, 킹으로 만들어 보겠다라는 의향이 조금씩 보여왔잖아요. 근데 아직 조금 약하긴 하지만 위기 때마다 한 번씩 던져서 윤석열 구출해주는 모습을 저는 봤다. 그래서 지금 개준석이가 계속 나대고 윤석열이가 만약에 경선에서 승리를 하게 되면은 당대표는 그냥 나가리란 말이야. 어차피 허수아비가 된다. 요 상황에서 선대위원장 김종인 할배가 오면 이 할배 솔직하게 밉상이고 심술 굽고 그래서 깔밉니다. 밉상이에요. 굉장히 밉상이다. 국민들에게. 한데 일정 부분 능력은 인정하고 그리고 요런 부분 대권 후보에게 방해되는 요소들을 제거해버리지 않을까 저는 요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간접 빨갱이 새끼님이 홍준표는 역선택표 장난이게 받고 있네요. 예, 홍준표, 유승민 역선택표 이빨 받고 있죠. 요런 상황에 하태경이 왔어요. 그리고 또 하태경이 여기겠습니다. 제가 어제도 달았지만 나경원이 합류한다. 아름답다. 하태경, 나경원, 윤캠프 합류설에 내가 마지막 탑승자는 아닐까. 나경원 온다는 얘기야. 나경원 온다는 얘기야. 나경원 합류 가능성을 열어놔. 새 인사들 합류 계속될 것이다. 홍준표는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다. 홍캠프 가면 개혁 세력인가. 하태경이 말싸움하고 주도권 잡고 이런 거 굉장히 잘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나마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저 인성은 별로라고 보고 있지만 전력은 된다. 하고 짠! 나경원입니다. 미국 순방 중 급귀국 예정. 윤석열 지지선은 확산세 불당길 듯. 열지대예요. 싱크탱크 윤석열 지지하는 거긴데 이거 전부터 나돌았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 요거 가지고 서둘러 방송을 했던 거고 하태경도 여기에 대해서 부정하지 않고 여운을 남겼다. 여운을 남겼다. 저는 나경원 올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도 얘기했지만 나경원은 윤석열이 국힘당에 들어오기 전부터 이미 긴밀하게 연락을 주고받았던 사이다. 고로 지금 타이밍에 나경원이 복귀하기 굉장히 아름다운 시점이 아닌가. 지금껏 시점을 보고 있었다. 오늘 며칠이야? 28일. 며칠 안 남았네? 3, 4일 내에 오지 않을까? 감히 이렇게 예측해 볼게요. 그리고 그분이 홍준표 지지자 중에 40% 이상은 쩐명이 지지자들. 최근 분석하는 분들 영상 많이 떴음. 전에 저도 이제 지지율 분석, 여론조사 분석 뭐 이런 걸 몇 번 했는데 도드라져 있더라. 홍준표와 유승민, 특히 유승민 같은 경우는 당시에 그래도 가능성이 요만큼 보였던 애기 때문에 유승민 같은 경우는 너무 극명했다. 왜냐면 우리 국힘당 당 지지율을 봤을 때 국힘당에선 유승민이 1% 내외. 그런데 저쪽 민주당, 특히 열린민주당 요쪽 애들은 20% 이상을 유승민을 지지해버리더라. 그리고 홍준표 10% 정도. 그래서 홍준표는 역선택과 본선택을 고루 받는 후보다. 그리고 유승민은 오로지 역선택에 기댄 후보다. 이런 식으로 평가를 했는데 지금 유승민이가 마탱이가 갔으니까 전부 다 홍준표에게 몰빵이 되면 당시에 한 20% 10% 갔으니 지금 30% 40% 보는 저 분석이 저는 맞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이재명이 위기에 처한 상황에 더욱더 극명하게 몰리지 않을까. 그럼 40% 저는 신빙성 있는 얘기라고 봅니다. 굳이 분석을 안 한 이유는 저는 어차피 윤석열이 이길 거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저희 방송 보고 계시는 홍준표 지지자분들 마음 안 다치게끔 저 딴엔 굉장히 조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료는 다른 분들도 많이 하고 있으니 저는 조금 덜 하려고요. 이선희님 오셨네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윤석열 파이팅! 윤석열은 대통령이 될 것이다. 자, 다시 열로 돌아가면 하태경이 나경원 윤석열 캠프 합류설에 내가 마지막 탑승자는 아닐 듯. 그리고 사실상 긍정이에요. 제가 얘기했죠. 방금 얘기가 그랬습니다. 나경원 이번 주 중에 혹은 다음 주 초에 합류한다. 발표한다 라고 저는
예상을 내어보겠습니다. 경선 막바지에 나경원이 짠! 합류하면서 컨벤션 효과를 극대화하지 않을까. 그 시점이 이번 주 말 앞두고 혹은 다음 주 초일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하고 그분이 준석이 종료 나온다 어쩐다 이러는데 경선 끝나고 중표형이랑 짐 싸서 나가야 함. 아님 그냥 조용히 쭈그려 있던지. 그렇게 말입니다. 그리고 하태경, 나경원 뿐만이 아니라 짠! 요거 여러분들 잊고 많이 놓치고 지나가신 분들이 많아서 제가 한 번 더 해봅니다. 자, 김태호, 윤석열 캠프 합류. 여러분 제가 예전에 김태호 경선 도전할 때 나중에 경선에서 나가리 될 때 말이에요. 참 안타깝다. 김태호 제 왁구 좋은 앤데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앤데 안타깝다 라고 제가 평을 했습니다. 한데 윤석열 캠프로 합류를 했다. 요게 사람들이 잘 이 정치인에 대해서 잘 뭐라 해야 되지? 주목을 하지 않더라고. 얘 능력 있어요. 말하는 거 봐도 강단 있고 얘가 다시 좀 살아났으면 좋겠습니다. 경남 쪽엔 김태호 지지세 은근히 많습니다. 그리고 김태호, 윤석열 캠프 합류, 그리고 주호영과 공동 선대위원장. 하고 제가 어제 요거를 했었죠. 광주 4선 박주선, 김동철이 전두환 옹호했던 윤석열을 지지 선언할까 말까, 할까 말까, 할 듯 이런 뉴스가 어제 떴고 지지 선언할까? 오늘 요런 뉴스가 뜬 거죠. 29일날 발표를 한답니다. 자, 방금 저 얘기했던 의원들 제가 그 얘기 했었죠. 박주선, 김동철이는 원래 밤이단 계열이다. 근데 하태경이 왔다.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보통 사람들이 그냥 껍데기만 봤을 때 윤석열 캠프 내 분탕 분자가 온다라고 판단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다. 하지만 전 조금 다르게 생각합니다 라고 얘기한 근거가 무엇이냐? 박주선, 김동철은 전에 밤이당이다. 근데 밤이당 깨진 거 아시죠? 왜 깨졌어? 녹취록 공개하고 막 내분이 일어나갖고 깨졌잖아. 거기 주도적인 역할이 누구냐? 내부 총질 전문은 유승민, 배신자 유승민과 그의 꼬봉 이준석이지. 개준석이. 그래서 박주선, 김종철이는 개준석이 그리고 유승민계 아주 싫어한다. 저는 합류할 것이다. 29일날 합류할 것이고 지금 대세는 이렇게 기울고 있는 것이 아닌가 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이 깔롱니 점점 잼 있으시다. 미안. 그리고 써니님이 하태경은 조직표가 많습니다. 맞아요. 해운대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하태경은 2030 많이 있다고 봅니다. 윤석열의 시인의 한 수였습니다. 하태경으로 인해서 지금 유승민계가 급격하게 쪼그라들었다 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하태경이 기회주의자건 뭐건 지금 써니님 지적하신 대로 조직표가 많다. 그리고 하태경 의표를 잘 찔러요. 무슨 토론을 하거나 하고 대화를 나누면은 공격력 꽤 된다. 다만 약간 기회주의적 성향이 있어서 그렇지. 근데 그 눈치 빠른 기회주의자가 윤석열을 선택했다. 배신을 하고 유승민을 배신을 하고 그리고 S파이팅 누님이 김태호 수사관이었죠. 날카로워요. 그러니까요. 저는 김태호 진짜 속상하더라. 뭐가 좀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하고 그분이 박주선 지지 선언할 거라고 봄. 호남표. 예, 저도 그렇게 봅니다. 자, 여러분 보면은 어때요? 대세는 지금 윤석열로 기울고 있다 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두 번 더 남았구나. 앞으로 토론 때 홍준표의 액션을 한번 봐보시죠. 뭔가 공격력이 살짝 머뭇거리는 느낌을 전 받았거든요, 벌써. 다음 주 가면 조금 공손해진다, 만약에 홍준표가. 그렇다면 굳어졌다라고 저는 판단해도 무방하지 않을까. 여기 이재명 간첩 빨갱이 새끼님이 윤석열이 최종 후보가 되어야 이재명과 붙어볼 만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홍준표 지지자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시겠지만 각자 시각이 다를 수 있으니까요. 다만 저도 선언했듯이 만약에 윤석열이 안 되고 홍준표가 되면 저는 홍준표를 찍을 것이다. 홍준표 지지자분들도 만약에 윤석열이 되면 윤석열을 찍어주십시오. 이재명한테 표를 줄 수는 없잖아. 안 그래요? 그런 말을 하는 애들은 대깨문과 깐부라니까. 그런 말을 하는 놈들은 국힘당이 아니야. 보수가 아니야. 대깨문이야 그냥. 오케이? 그리고 빨갱이 새끼님이 토론회 처음부터 끝까지 쭉 봐온 사람이어서 윤석열이 확실히 스텝 능력이 빨라요. 예. 제가 봤을 땐 윤석열이 원래
잘 친다. 잘 친데 바로바로 이 순발력 같은 경우는 자꾸 해야 이제 가다듬어지는데, 그리고 정치인의 언어, 요거를 아직 해본 적이 없었지. 공직이 있었으니까. 근데 원래 발언 좀 센 사람이었는데 여기 착 들어오니까 빨리빨리 쪽쪽 빨아들이지 않았나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희망님이 때론 아니면 과감히 배신할 수도 있죠. 아우, 희망님 안녕하세요.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다가 아니다 싶으면 언제든지 돌려낸다. 빠르게. 아닌데 끝까지 간다. 그거는 죽은 화분에 물 주는 거야. 죽은 화분에 물 주는 거야. 내가 어떤 역할을 해서 이 사람을 키워버리다. 내가 어떤 역할을 해서 여기를 좀 더 확장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보일 때 일생을 걸어보는 거지. 그게 없는데 그냥 하는 충성은 바보다. 그분이 알고 싶다가 홍 지지자들 중에 절반이 진짜라고 보면 됨. 정권 교체를 위해 같이 가실 분들. 그러게요. 근데 그렇더라. 저기 홍 지지자분들이 윤석열 정말 싫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물론 윤석열 지지자 쪽에서도 그런 분들이 계시지만 그러지 말라. 우리는 정권 교체를 이뤄야 된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재명 간첩 빨갱이 새끼님이 어제 저는 KOF라는 홍빠에게 욕 바가지로 먹음요. 욕하는 애들은 욕 처먹어봐야지. 참 속상합니다. 왜 같은 정권 교체를 염원하는 국민들끼리 서로 찢고 볶고 싸워야 되느냐. 저그들끼리 싸워라 이거야. 말리지 맙시다 우리. 비판은 하되 근데 쌍욕하고 그런 애는 욕 처먹어야 돼. 저 빨갱이 새끼님 고생 많으셨어요. 자, 여기서 윤석열이 또 중요한 얘기를 한마디 했습니다. 자, 윤석열 문장 선거에 중립의 의무를 위반했다. 내년에 대선은 관권 선거에 우려가 있으니까 대비하라. 전날 문장이랑 이재명 후보 회동 맹비난을 한 거예요. 청산해야 할 구태 꼬리 자르라는 신호다. 선거 주무부처 여권 출신 정치인으로 채웠다. 그러니까 내년은 대선은 관권 선거로 치러질 가능성이 졸라게 크니까 대기하라. 조심하십시오. 그리고 저는 어떻게 좀 뭐라 해야 되지? 얍삽하게 본다면은 요걸로 황교안 쪽 표를 좀 땡기려고 한 발언일까? 이건 너무 계산적으로 내가 얘기하는 건가? 그랬을 수도 있다. 그리고 부정선거 살짝 한번 짚어줬으면 좋겠다라는 게 조금 욕심입니다. 그분이가 찐 묻어서 그런 거임. 쩐명이 지지자들은 프레임을 만들고 경선 중에 파이팅은 좋지만 과하면 내부 총질로 아예 본인들이 오염돼버린 분들. 그러게요. 찐 묻어서 그렇다. 야, 이 발언 괜찮다. 저기 원래 저쪽 대깨문들이 찐빠들한테 하는 얘기였잖아요. 야, 요거 우리 국힘당에도 적용이 되는구나. 그리고 온도님이 윤이 프레임 덫에 빠지는 거 빼주는 프레임 무시 능력과 전투력은 하태경 인정해줘요. 맞아요. 전투력 하태경 좋아요. 그리고 공영방송 홍 후보 위주로 윤 후보를 공격하는 것만 보여주니 홍 후보를 겉부분만 보여주니 지지할 수밖에. 그러게 말입니다. 거기다가 조짜의 개준석이가 너무 빨아준다. 그래서 2030들이 사실상 좀 서글픈 얘기지만 어제도 그 얘기 잠깐 했어요. 서글픈 얘기지만 얘들은 어떤 정치 이런 깊은 이야기에 관심이 없어요. 왜냐면 기본적인 왁구 자체가 없으니까 얘기가 나와도 무슨 얘기인지 모르는 내용이 좀 많은 것 같다. 그래서 얘들이 오로지 관심이 있는 건 뭐야? 지그들의 생존이잖아. 첫 번째는. 사람이면 당연한 겁니다. 지그들이 생존인데 얘들이 자꾸 분노하고 화내는 가장 큰 요소가 무엇이냐? 기회의 박탈이다. 근데 그 기회의 박탈의 어떤 구조적인 모순을 짚는 것이 아니라 그냥 바로 쉬운 눈에 보이는 수박 겉핥기, 남녀 갈등, 젠더 갈등, 여성 인권 운동 여기에만 함몰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반페미는 이준석이지. 그러니까 반페미는 이준석이고 홍준표는 상남자지. 홍준표 상남자도 반페미지. 그러니까 홍준표를 지지해야 돼. 윤석열은 페미야. 이런 논리를 펼치는 2030들이 진짜 많더라. 속상합니다. 또 페미니까 윤석열은 페미니까 나쁜 놈이야. 윤석열은 페미고 나쁜 놈이니까 홍준표한테 까이는 저런 모습들 너무 시원하다. 홍준표는 능력 있어. 윤석열은 무능해. 이런 프레임이 계속 파생적으로 만들어지는 거지. 속상하다. 참 속상하다. 게다가 윤석열은 지금의 페미가 비정상적이다. 건강하지 않다라고 지적했던 사람이에요. 진짜 다음 대선에서는
국민 편가르기 하는 능력 족도 없고 국민 재산을 강탈하고 국민 편가르기 하며 그 안에서 자신들의 세를 키우고 영달을 얻으려는 이런 매국노 새끼들이 다시는 정치계에 얼씬거리지 않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희망님이 역사도 모르고 기본만 알고 젊은이들은 기회주의자, 개인주의자가 많은 단순한 하니까요. 공감합니다. 그리고 이재명 간첩 빨갱이 새끼님이 이준석은 반패미를 이용한 남패미입니다. 그러니까 패미코인이다. 저 새끼들이 하는 짓이 바로 운동권 좌파 새끼들이 하는 짓과 뭐가 다르냐 이거야. 사람들의 갈등 그리고 슬픔 그리고 불평등을 이용해서 서로 갈등을 조장하는 거야. 갈등을 조장하고 거기에 대한 어떤 해결책도 만들지 못하고서 그냥 너가 괴롭구나. 내가 도와줄게. 내가 해줄 것처럼 지열발광을 따라서 결국에는 그 어떤 이슈를 선점하고서 거기에 갈등만 계속 키우는 거야. 결국에는 노태우 이야기랑 똑같은 이야기 아닙니까? 노태우가 물론 잘못했어. 공과가 있어. 그런데 노태우는 이미 사과를 했고 어떤 대한민국의 미래를 보고 갔을 때는 죽을 때까지 노태우가 죽었어도 계속 이걸 가지고 보수냐 진보냐 가지고 계속 싸움을 벌릴 것이 아니라 서로 이해하고 화해하고 보다 나은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해서 나은 것이 무엇일까? 여기에만 집중해도 모자란데 저런 새끼들이 국민들을 갈등을 조장하고 국민들을 갈라세우고 싸움을 붙이고 여기에 아픔을 이용하고 자신들의 정치적인 이익을 얻는 거야. 서글픈 현실이죠. 저런 개새끼들이 매국노들이다. 그리고 그분아 형한테 말 편하게 해도 돼. 괜찮아. 뭐 점점점점 하는 거 보니까 뭔가 말이 좀 애매해서 좀 하는 것 같은데 나는 그래. 나보다 나이 어린 애는 나한테 반말해도 돼. 나도 반말하니까. 이름만 안 부르는데 그냥 형 정도 해주고 반말하면 상관없어. 그분이가 솔직히 지지자들 2030이면 여기저기서 지지선언 해야 되는데 왜 그런 뉴스는 안 나오는지 생각해봐야 돼. 절반이 역선택, 민주당의 분탄지림, 나머지 절반이 중도나 국힘당 당원들. 나도 그렇게 생각해. 하지만 일부 반패미라고 몰려다니는 애들은 홍준표 실제로 지지하는 애들이 있다. 많다 은근히. 라는 거지. 왜냐면 내 주변에도 그런 애들이 보이니까. 얼마 전에 여기 와서 이름 말하기 뭐한데 김경땡이라는 친구가 여기 와서 무야홍 하면서 막 그러던 친구가 있었어. 요 친구 정치에 아예 관심이 없진 않지만 요만큼밖에 관심이 없어. 잘 안 봐. 잘 안 보는데 무야홍 그러고 있잖아. 왜냐? 왜 그래? 그러니까 반패미니까. 그런 애들이 주변에 있더라니까, 내 주변에도. 그러니까 실제로는 반이라기보다는 40%가 맞지 않나. 요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아. 실제 홍준표 지지하는 인물들이 있다. 그리고 여기 내 채팅창 안에도 원래 지지하시던 분들이 계신다. 그래서 그분들을 뭐 비판하고 비난하고 싶은 생각이 아니라 2030은 정말 몰라서 그렇게 가는 거고 나머지 분들은 다른 이유가 있겠지. 윤석열에 대한 어떤 아픔 그리고 윤석열에 대한 불거져 나오는 여러 가지 이슈들 그리고 홍준표가 예전에 오래 있었잖아. 오래 있었다. 보수에 잠깐 배척을 받긴 했지만 오래 계셨잖아. 그러니까 지지세가 없는 것은 아니다라고 나는 판단을 하는 거지. 사랑이 별빛이냐